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페트롤전북에서는 지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롭게 민선 8기를 열어갈 단체장을 초대해 공약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시정 운영과 지역 주민 소통 방향 등 평소 정치 철학과 소신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우범기 시장의 담대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범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페트롤전북 평상시 좀 애청하세요? 애청은 못하고요. 가끔 그리고 몇 번 출연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님 나오신다는 예고가 있어서 아마 전주 시민분들 또 페트롤전북의 청취자분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전주 시민이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보답 드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전주 발전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재부에서의 경험 그리고 광주경제부시장 또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제 전주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뭐 행정의 달인 뭐 이런 수식어들을 많이 받으시고 스스로도 또 행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셨잖아요. 곳곳 인터뷰에서.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의 어떤 우범기 시장만의 담대한 포부는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전주가 1000년 동안 굉장히 자랑스러운 도시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뒤처진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가 다시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도의 수도로 대변혁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주 그리고 글로벌 세계 속의 전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과거의 전주의 위상, 지난 1000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1000년의 그 첫 단추를 이제 우범기 시장이 꿰일 텐데 어찌 보면 이제 개발 중심의 방향성 이렇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조금은 전통문화 중심의 한정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우범기 시장님의 어떤 개발 중심에는 어떤 철학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개발 중심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고 계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개발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의 개발과 2020년대의 개발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굴뚝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업화 시대의 개발은 그야말로 자연을 훼손하고 사람이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어떤 개발이었다면 지금 2020년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로 나아가는 방향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주에 있는 예를 들어 30년 된 건물, 주택들을 보게 되면 냉난방 효율 떨어지죠. 사실은 오히려 에너지를 굉장히 더 많이 쓰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미래형 건축이 들어서면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굴뚝산업 시대에 해왔던 건축들은 이제는 미래형 건물로 다 바뀌는 것이 오히려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너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개발하다 보면 그 마치 개발이 환경과는 대조되는 그런 용어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세부적인 시정 방침을 보니까 천년 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 말씀하셨고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 사실 요즘 경제 이야기 많이 하면서 경제 하락 지수 전라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데 아마 이런 대목인 것 같고 글로벌 산업을 우뚝 서는 문화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주의 큰 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백대의 왕도였고 실은 호백제라는 나라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의 통일 왕조 진나라보다 더 오래간 왕조였고 아울러서 조선 500년 조선 왕조의 사실은 뿌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제 양모호남 시무국가라 해서 우리 전라도를 굉장히 중히 여겼고 그 제주도까지 관할하던 전라 가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운 도시였는데
지금 제가 든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우리 전주의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 아시지만은 우리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7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40년 만에 전주가 몇 대 도시인지 전주 사람, 전북 사람,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계산도 해보기 싫을 정도로 위상이 추락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전주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4년 임기 내에 뭘 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예. 최소 2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고 30년 내에 다시 우리가 자랑스러운 도시 전주로 복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림 자체를 크게 그려야 되는 거고 꿈 자체를 크게 꿔야만이 그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변화를 통해서 다시 우리 자랑스러운 위상을 되찾기는 힘들다는 취지에서 제가 먼저 그렇죠. 큰 꿈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4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초석이 될 만한 그 토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 뒤처진 전주, 전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무언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이게 부분 아니겠습니까? 5만 개를 창출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고 찾아오는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할 때 제가 광주 경제부시장을 했었고 예. 그리고 정무부지사 때 이제 군산형 일자리 그렇네요.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는 특색이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자리 창출 그렇죠. 개념이었습니다. 예.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산업 대기업인 효성과 함께하는 탄소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예. 다만 이제 효성이 투자해가지고 그럼 일자리가 느느냐? 별로 안 늘죠. 안 늘죠. 자동화니까. 네네. 궁극적으로 전주가 해야 될 일은 탄소라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뭐 탄소 발열 의자도 좋고 탄소 LED 가로등도 좋고 탄소라는 소재를 활용한 무궁무진한 저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그쪽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는 성격이 중소기업이 뭉쳐서 한 일자리 개념입니다. 대기업이 낀 개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전북이 가고자 하는 게 그린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수소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완주 전주가 수소 시범 도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굳이 끼지 않더라도 의욕이 있고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들 연합을 통해서 수소 산업 관련 전주형 일자리를 지금 만들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주의 가장 큰 장점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역사, 종교까지 그렇네요.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산을 지키기에 너무 급급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기업화하고 산업화해서 여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소위 말해서 문화 자산을 활용한 전주만의 고유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큰 틀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제 보관이고 문화 관련 일자리는 전주는 저는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시각이 오로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미래 문화를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시야를 넓히게 되면 충분히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쪽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개발 관련해서 그러면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관련해서는 어떤 개발 논리일까 궁금해하시고 또 사실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하셨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먼저 대한방직 부지 전 시장도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주식회사 자광과의 확답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범기 시장은 이 대한방직을 변화를 줄 것인가? 선거운동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광하고 롯데 관련해 가지고 예. 아마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만나서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개발을 하자고 했던 제가 자광 같은 경우는 대한방직터 200층이라도 좋습니다라고 보도자를 낸 이유는 예. 한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 때문에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뜹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서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투자자, 기업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달라. 예. 라고 사실은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우리 전주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행정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미뤄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여 년 전 이곳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될 때 대한방직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특혜성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고 행정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이 대한방직을 인수를 했고 무작정 상업 용도의 인허가는 이거 또 다른 특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시민의 땅으로 얼마만큼을 가져오느냐. 이런 균형을 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예,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되돌리기에는 땅값도 사실 그렇죠. 너무 많이 되돌릴 수 올랐고 없죠. 예. 그런 방향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먹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발 이익을 얼마큼 환수를 해낼 거냐의 그렇죠. 문제. 예. 아울러서 이제 전주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만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될 거냐. 예. 저는 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충분히 저는 개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면 시장이 거고. 그런 논리라면 그 논리를 종합경기장에 적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땅이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한방직타나 종합경기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저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고 중국대선은 또 안 되고요. 이제 예. 민영 개발이냐 공영 개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가 보는 시각은 전주 시민이 미래가 행복하고 즐겁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의 시설이 들어서는 거는 그게 민영이냐 공영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예. 대한방직터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 예. 그건 그것대로 협상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문제고 아울러서 종합경기장의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도 5성급 이상 호텔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예. 아울러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 보면 최소 저는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1, 2관을 합친 정도 규모는 돼야만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컨벤션을 작게 지은 데는 한 20년 지나면 굉장히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제 행사 유치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 5성급 이상 호텔, 그리고 대형 쇼핑몰, 그다음에 전주의 랜드마크가 되는 타워 이 정도 시설은 지금 현재 전주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광이나 롯데 쇼핑과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서 예. 충분히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취임을 맞아서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었고 더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범기 시장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도시가 발전하는 거는 결국에는 구도심이 약간 슬럼화 되면서 신도시 신시가지를 개발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게 한계가 되면 다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 자체가 개발이 선순환되는 시스템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근데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는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아직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일어나는 부분도
좀 느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은 속도감 있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 재건축 팀을 둬서 시장에 직접 챙겨서 조금 속도감 있게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이제 부동산 국토부의 조정관리 대상 지역이 됐고 지금 현재 보급률이 110% 그런데 이게 넘쳐나는데 또 계속 지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주택 보급률이 110%이니까 그만 지어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 그거는 전주 시민의 욕구를 생각을 안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생각이고요. 예. 전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작은 집에 사는 분은 큰 집으로 옮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예. 아울러서 잘 아시지만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되게 스마트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그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110%니까 그 집에서 평생 살아라. 저는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주택은 30년, 40년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순환이 되지 않고 지금 100명이 있는데 집이 110채니까 이대로 쭉 가자. 이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생태적 측면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개발 방점으로 계속 이제 방점이 찍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요즘에 수도권이나 아파트를 가서 보시면 동강 간격도 넓고 훨씬 쾌적하게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기업은 투자해서 이익이 나야죠. 예. 그러면서 동강 간격도 넓으면서 친환경적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하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고 제한을 통해 가지고 오밀조밀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층고 제한을 없애서 동강 간격이 넓은 쾌적한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범기 시장님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전주 완주 통합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해묵은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범기 시장 공약으로 통합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세 번이나 무산된 거 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이 전주 완주 통합을 이야기한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 큰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80년대에 송정시하고 나주 광산군으로 합쳐서 성장을 한 거고 지금 현재 청주 가서 보시면 청원군하고 통합한 이후에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마창진도 아울러서 마창진도 마찬가지고 더 멀리 올라가더라도 서울시도 이렇게 도시가 커진 이유는 외연을 확장했기 때문이지 사대문만 가지고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논리는 알겠는데 그럼 완주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투표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완주 군민의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전주가 통 크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전주시청을 포함해서 행정타운 자체가 완주군 지역으로 가서 완주군 지역이 전주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저는 만들어내야 완주 군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완주 전주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김관영 지사님 말씀하시는 대기업 유치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정책하기가 굉장히 저는 쉬워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광주를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광주의 최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살기 좋은 곳은 광산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 전주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완주군 지역이 기존의 전주시 지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일단은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출향민 전북 인사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았지만 제일 아쉬웠던 게 완주 전주 통합 무산이었고 그렇게 거의 다 느꼈습니다. 전주가 더 이상 이제 뻗어나갈 데는 없습니다. 완주가 또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데 맞습니다. 완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전주보다 높죠?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데 그 예.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의 재정이 전주시의 재정보다 양호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1인당 소득이 완주 군민의 소득이 높다는 건 굉장히 통계에 착오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주 시민이 완주 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 현대차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생산된 부분은 완주 군에 잡히죠. 그렇죠. 근데 소득은- 1인당으로 나눌 때는 예. 전주 시민으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예. 1인당 GRDP가 완주군이 높고 전주시가 낮다는 거는 사실은 통계에 약간의 착시가 제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완주 국민들은 우리가 전주보다 그런 경제 지표가 높고 또 완주하고 전주 통합하면 혐오 시설 결국 완주로 올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일단 강하거든요. 제가 하여튼 1인당 소득면에서는 전주가 낮은 이유는 전주 시민이 완주, 군산, 익산, 김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생산은 그쪽으로 잡히고 나눠질 때는 전주에서 전주 시민으로 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완주군이 그래서 재정은 전주시보다 나은 건 분명합니다. 예. 그 부분은 맞고 아울러서 이제 환경 기초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에 가서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부터 해서 환경 기초 시설이 사실은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잘 갖고 놨고요. 근데 전주 경우에 여전히 그런 느낌을 갖는 거는 전주가 제대로 투자를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최신식으로 환경 기초 시설은 투자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 시민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완주군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 통합을 예.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통큰 양보를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 원주 국민이 이제 받아들일 정도의 통큰 양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통합시청 건립을 비롯한 복합 행정타운 구축해서 강수형 세종시 같은 모델을 제시하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아울러서 제가 지금 간보위 때도 지시를 했는데요. 예. 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과 통합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전주시의 정책을 구상을 해 나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런 예. 차원에서 보면 만경강변 자체를 완주와 전주가 합심해서 제대로 된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고 예, 세 번이나 예. 주민 투표 관련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통큰 양보가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예. 예. KTX 우리 전주 시민들 좀 불편함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시죠, 시장님도? 예. 일단 뭐 SRT는 여기서는 탈 수가 없고 예. 호남선 중심의 익산을 가야만 교통의 좀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KTX 천전선, 천안, 아산, 세종, 전주를 잇는 KTX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네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역 소멸 문제가 굉장히 위험 수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전라남북도의 동북권의 경우에는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지금 오지나 다름없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예. 좋아졌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틀을 하루 이틀에 깰 수는 없겠지만 꿈을 가지고 저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 아산에서 오송으로 거쳤다가 공주 익산 거쳐서 전주로 오는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세종시가 궁극적으로 행정 수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믿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때가 되면 세종시에는 반드시 KTX 역이 생겨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라도의 동북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중장기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예. 천안 아산에서 세종을 거쳐서 전주로 직선으로 뽑는 열차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30분이면 도착하겠네요. 세종까지. 충분하죠. 예. 30분이면 충분한 네네. 거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전주 김천 철도 진행 중 계획 진행 중인데 예. 사실은 전주 김천을 넘어서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전주가 교통의 중심이 되면서 새만금이 사실은 경상도까지 연결이 되는 날개를 달 수 있는 길이다. 예. 그 길이 새만금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새만금 포항고속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철도 역시 철도도 동서횡단이 같이 돼야 가야 된다.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주역의 KTX의 활성화 측면에서 세종과의 직선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 이거 근데 전주시장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꿈을 크게 끄는 거고 전주시장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전주시장만으로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저는 이 생각이 싫다는 얘기고요. 예. 다른 지역도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저는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해야만이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면 전라도 동북권을 살리기 위한 열차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안이라도 내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조차 안 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요구를 해서 다른 대안이라도 반드시 얻어내야만이 우리 전주가 교통의 중심으로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시장님의 어떤 그런 근성 의지가 우리가 예산 따로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참 사람 만나기조차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원천 의원의 쌍발통의 역할, 특히나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사실 예산도 6년 동안 예결위 소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끌어온 것 사실이고 송하진 전 지사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이번에 인수위 시절 이제 협치를 또 강조하셨고 우봉기 시장님과도 이제 만나셨습니다. 그런 또 국민의힘을 적절하게 또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한 팀이 되고 협업을 하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전북도하고 전주시하고 갈등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하고도 절대 제가 싸우지 않겠다고 사실 말씀도 드렸고, 싸워서는 안 되죠. 아울러서 전주시와 전북도뿐만 아니라 여야를 넘어서 전주의 발전 그리고 전주의 발전이 전북 발전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여야도 없고 전북도나 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전주시, 전북도,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주에 있는 어떤 대학들 그리고 여와 야 통틀어서 지금 힘을 합쳐서 전주 발전을 해 나가는데 정말 한 몸으로 해 나가야만이 우리한테 계기가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무부지사 시절에 저희 패들전북 특집 방송 토론에 또 출연을 하셔서 3시간 넘는 장시간 토론을 통했습니다. 대학 총장, 정치권, 행정, 기업 할 것 없이 함께한 자리에서 아마 느낀 바가 크시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말 원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협업을 해도 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협치, 협업은 아마 시장님으로서 이제 잘 알고 계시고 진행을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 협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완주군하고도 마찬가지듯이 전주시가 이제는 전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주시가 마통의 역할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시는 오히려 13개 시군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지금 버텨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13개 시군에서 전주로 보내줄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변하고 바꿔서 오히려 13개 시군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주시가 양보해가면서 전주와 전북 발전을 하여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양모남 시무국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전주 위상, 전라북도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말씀 속에서 역사문화자원 강조를 해주셨는데 1조 원 규모의 조선궁원 프로젝트 지금 전라감영도 이제 복원했고 1조 원 규모의 조선궁원은 어떤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500년 왕조를 가지고 안동 같은 경우는 그중에 국학 하나, 성리학 하나 가지고도 조선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고 경주 같은 경우도 이제 궁원 복원하는 프로젝트로 몇천억의 예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있고 예를 들면 뭐 경기전도 그렇고 조경단, 조경모
사실 오목대 사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선도 지금 우리 전주에 계시고 해서 황실 연회를 비롯한 프로젝트 아울러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걸 따르게 볼 게 아니고 전주의 4대문을 복원하는 것도 조선입니다. 한옥도 사실은 조선이고 이런 걸 엮어내면 충분히 저는 1조 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문체부하고 또 문화재청하고 이게 좀 소관 부처가 달라가지고 두 개로 지금 나눠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1조 원을 제가 요구한다고 했던 이유는 그동안 전주시가 500억 이상 들어가는 예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청하면 1조 원 다 줄 일은 없고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어쨌거나 그림을 크게 그려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요구도 하고 얻어내고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 저는 10년 내 20년 내에 다시 자신 있고 당당한 전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고 특히 조선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아울러서 조선 왕조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나면 뒤이어서 제가 호백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나 질문 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어렵다 하더라도 이 차세대를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청년 세대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이 2030 세대가 1년에 10,000명 가까이 떠난다. 인구 청년 유출률이 가장 높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년이 떠나는 부분은 크게는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고요. 그렇겠죠. 세 번째는 청년이 신바람 나는 삶의 터전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바람 나는 삶의 터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돈 벌 것도 없는데 돈 쓸 것도 적은 게 전주입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벌어서 제대로 쓰고 싶고 쓸 곳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서 떠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도 유치해야 될 것이고 중소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을 활용한 취향에 맞는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한 현안이고 아울러서 이제 주거 문제인데요. 최소한 전주의 대학을 졸업한 내지는 청년들이 전주에 머물면서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도 좋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전주에 머물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집 문제 걱정은 덜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차원이고 월세 없는 임대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바뀌셨군요. 부분이 이제 저도 제 딸이 서울에 있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나 85제곱미터 정도 되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33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한 1,000만 원에 월세 한 10만 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만 원에 한 월세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애를 하나 낳으면 월세 그것도 반으로 깎아주고 애 둘 낳으면 월세도 아예 안 받는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문제가 10년 지나면 분양을 해요. 그렇죠. 많은 임대주택이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하고 건설사만 이익입니다. 분양 후 임대 후 분양의 문제가 임대주택 물량이 쌓이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전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분양할 생각이 아니고 분양이 아니라 청년이 들어가서 10년이 지나서 청년의 신분을 벗어나면 다른 청년한테 이 주택을 임대를 해야죠. 이런 방식으로 한 20년만 저는 가게 되면 전주의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전주를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 최소한 집 문제 때문에 떠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해 나가야만이 이 전주의 청년 유출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때로는 뭐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육아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뭐 이 주택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청년에게 이로움이 되는 그런 종합적인 방식이 청년들이 원하는 지금 현실.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청년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중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잡아서 최소 5년 정도는 지나야 전주 시민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과정 전반을 행정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교육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교육청이 함께 해줘야 이런 전주의 큰 틀이 그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죠. 그 틀이 그려지려면 결국에는 대학이 함께 해줘야 이 틀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나 대학 그리고 전북도와 어떤 시스템 자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전주 완주 통합과 연결해서 보면 완주 군하고도 같이 해서 하나의 틀로 움직이다 보면 전주도 이제 내가 젊지만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문화생활을 느낄 수 있고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조금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잡아서 정착할 수 있겠다. 이런 저는 성공적인 사례, 희망적인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날 우범기 전주시장을 기억할 때 4년 잘했어라기보다는 20년, 30년 후에 전주가 이렇게 변할 토대를 마련했어라는 거대한 칭찬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4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4년 보고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각오를 정리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민들께 좀 해주시죠. 하여튼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주 자랑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전주가 20, 30년 내에 자랑스럽고 당당한 도시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림도 커야 되고 정책도 세밀해야 되고 그렇지만 전주시장 혼자 공무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시민 모두가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전주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시더라도 함께해서 정말 자부심 있고 천년 전주의 위상을 다시 되찾는데 함께 도와주셔야 될 부분은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권리 위에 잠 안 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맞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일도 자기는 나서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장을 하게 되면 행정이 일을 하는데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 모든 시민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20, 30년 후에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행동을 같이 해주셔야 전주 발전의 계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 저는 반드시 20, 30년 내에 우리 전주가 다시 천년 전주의 위상, 당당한 전주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고 말씀 나누니까 시장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더 느낄 수가 있고요. 4년 시정 운영하시면서 저희 페트롤전북과 함께 소통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전주시장을 이끌 우범기 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트롤전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